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안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인식을 좀 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실 때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막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2년차 초등교사 이서윤입니다. 처음에 이 연차를 말한 이유가 오늘은 이 학부모 상담이랑 학부모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제가 이만큼 경력이 있어서 좀 진행해 왔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부모 총회랑 학부모 상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부모 총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학부모 총회를 하면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날 공개 수업까지 같이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학부모 총회만 하면은 참석률이 좀 저조해지거든요. 근데 공개 수업까지 같이 하면 우리 아이 수업을 보러 왔다가 학부모 총회도 좀 참석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날 잡는데 이번에는 공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학부모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어떤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듣고 각 학급으로 가서 이 담임 선생님의 소개도 듣고 담임 선생님이 어떤 교육적인 중점 목표 같은 것들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리를 해서 학부모 총회를 참석해야 한다면 꼭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1년에 담임 선생님 얼굴을 볼 날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담임 선생님이랑 있었던 일이라든지 학교 생활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 들었을 때 이 담임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대충 스타일인지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랑 그렇지 않은 것이랑은 다르겠죠. 또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 부탁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저도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해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은 담임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학기 상담이랑 2학기 상담이 있잖아요. 1학기 상담이 3월 한 셋째 주쯤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제 1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지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이 한번 잡힌 거고요. 이제 2학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봤으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상담의 방법은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또 전화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질 거예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무리를 너무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때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긴다거나 이런 게 궁금해졌다거나 했을 때 나중에 또 하셔도 돼요. 학부모 상담 기간이 있는 건 이 기간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지 꼭 그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부모 상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학부모 상담을 하는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의 목적은요.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학교에서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우리 아이를 잘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서로 좋은 말하고 칭찬하면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은 약간 무소식이 희소식인 관계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오면은 뭐 사고 났나? 아니면 사고 쳤나? 아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르고 딱히 연락 없이 있으면 우리 아이 잘 지내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약간 서로 불편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쵸? 제가 이제 전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안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인식을 좀 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아이가 잘했어요 그날. 그러면 그거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문자라든지 전화를 가끔씩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하실 때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먼저 학부모님이 질문해 주신다거나
이런 게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했을 때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것의 목적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함인 거니까요. 혹시 담임 선생님이 뭔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 아니면 집에서 조금 이런 걸 신경 써주라고 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거를 쉬운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집에서는 안 그래요. 또는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학교에서 선생님 입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를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방향, 그런 목적의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이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 3가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될까봐 단점을 말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첫째는 형이고 밑에는 동생이어서 중간에 좀 끼어 있어가지고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너무 짜증을 많이 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약간 부정적이고 짜증을 내는 아이로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학교에서 더 칭찬을 잘해줘야 되겠다. 이해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지를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서 걱정되시는 어떤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공유를 해주시면은 아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의 수업 태도는 어떤가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급식 시간에 밥은 잘 먹나요? 네, 발표는 잘 하나요? 네, 이런 것들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일 경우에는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한 줄 세우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고 파악을 하는 거라서 학부모님한테 통보가 되고 아이들도 점수를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를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물어보시면 좋냐면요. 혹시 가정에서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더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선생님께 혹시 당부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야채를 너무 많이 안 먹어서 학교에서 한번 더 먹어보라고 좀 격려를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가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말을 하는 것과 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알고 있고 아이도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고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요. 선생님께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 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습, 2번째는 학교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 그리고 3번째는 혹시 담임 선생님한테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네,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365 혹시 사서 보셨나요? 이제 꼭 사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주변의 지역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은요 바로 아주 새 책으로 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읽어보시면 꼭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 다른 고민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요즘에 바빠가지고 댓글을 답기가 힘들었는데 시간 되는 대로 답글을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